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805번째 시간으로 변명이라는 수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변명, 김윤재. 싸움을 걸기로 했다. 싸워서 결론이 나는 일이라면 기꺼이 원인을 제공하리라 마음먹었다. 나는 그보다 조금 더 건강했고 조금 더 뻔뻔했으므로 살이 터지고 찢어지더라도 싸우고 싶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싸우는 일이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밥 먹는 일처럼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던 철없음에 기가 찰 버릇이지만 그땐 싸우면 해결이 되는 줄 알았다. 드디어 한판 제대로 붙을 기미는 장맛비가 내리는 초저녁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우린 조치원을 벗어나 청주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오송원을 지나고 미호 어디쯤이었을까. 초저녁부터 내리는 비는 그치고 우리는 느티나무가 있는 구멍가게의 평상에 누웠다. 깜깜한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우린 살아있고 오늘 밤 싸움은 시작될 것이다. 주문을 걸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자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긴 했지만 그를 떠날 수 없는 구실을 만들어야만 했었다. 관연한 딸이 결혼은 하지 않고 연애는 하고 있으니 어머니는 당장 결혼을 하라고 성화하셨다. 그럴수록 그는 위축됐고 장결핵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의 졸업은 점점 미뤄졌고 결혼은 불가능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가 부모님한테 객기라도 부리기를 바랐다. 제가 건강해지면 별이라도 따다 주겠습니다. 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그는 현실의 우중충한 진실만 얘기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견딜 곳 없는 그에게 짐이 되는 것만 같았다. 한데 마음과 달리 사랑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포용하게 하는 마술을 부릴 줄 알았다. 그 마술로 인해 나는 압축된 조각들처럼 모진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위로했다. 그 위로는 서글픈 내게 현실과 타파라는 손짓을 보내고 있었다. 두 팔을 벌리고 누워있던 그가 새우등을 취하며 돌아누웠다. 등은 젖어 있었다. 병든 몸과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려 몸부림치는 흔적이 묻어있는 것 같았다. 끈질기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질병이 그의 등을 더 굽어지게 하는 것 같았다. 내 등이 시려왔다. 한참 거리고 있던 그가 내 쪽으로 돌아누웠다. 머리가 내 가슴께 닿았다. 슬픔 같은 것이 훅 달려들었다. 나는 가만히 그의 목덜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등은 넓고 따뜻했다. 아늑해졌다. 하늘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내 얼굴을 끌어당겼다. 어둠으로 인해 그의 눈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다행이었다. 나는 문득 작은 벌레가 되어 그의 등 속으로 기어들어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너를 고생시키는 일이라도 결혼하고 싶어 이슬도 뒤채지 않을 만큼 숨죽이며 중얼거렸다. 그 소리는 그가 내게 들려준 언어 중에서 가장 낮고 무거웠다. 밤보다 깜깜했다. 하지만 어떤 선물보다 감동스러웠다. 설령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 해도 그 말 속에 담겨진 진실을 알기에 행복하고 외로웠다. 나는 마술에 걸려들고 있었다. 내가 그에게 온전히 이식되어 거부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순결과 바꿔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뱃속에서 뭔가 꿈틀거렸다. 지금 생각해보니 5달쯤 된 태아의 발차기 같은 것이었다. 나는 그가 걸어온 싸움에 흥분하기 시작했다. 한판승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5판 3승제를 해서라도 불완전한 남자에게 인생을 걸어놓으라고 공표하고 싶었다. 그를 따라 조그만 방으로 들어갔다. 콧문이 이부자리 얼룩덜룩한 벽지 누런 비닐장판이 우리의 눈보다 더 휑한 눈으로 우리를 맞았다. 미끄러지자 벽에 기댔다. 스르르 두 다리가 방바닥에 널브러졌다. 2시간여 빗속을 걸어온 발가락은 퉁퉁 불어 있었다. 발가락이 꼼지락거렸다. 숨이 막혔던 모양이다. 나처럼. 남자는
방문기에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젖은 성냥은 피식거릴 뿐 불꽃을 일으키지 못했다. 담배를 피우려는 행동이 아님을 나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그와 함께한 8년 세월의 그의 숨소리, 눈동자의 변화, 손놀림까지 여자의 의식 속에 기억토록 했다. 그가 담배를 피우는 일을 포기하고 다리를 뻗었다. 커다란 발바닥이 내 발가락 끝에 닿았다. 낯설었다.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온 발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다. 그가 내뿜는 숨소리는 조그만 방 안에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구름 속에 숨겨두었다. 한꺼번에 쏟아붓는지 미호천도 범람할 양이었다. 사람들이 소나기가 쏟아지면 혼비백산한다. 마당에 늘어놓은 곡식과 빨래를 걷어들여야 하고 눈에 물고도 터줘야 하고 땔감도 부엌으로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데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방 안에 소나기로 인해 흥건한데 그가 뛰어갈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소나기는 잠시 지나가는 비였다. 흙냄새를 남겨놓고 신경의 울 사이로 감정의 골 사이로 급하게 지나가 버렸다. 소나기는 겁이 많았다. 자신으로 인해 나뭇잎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까닭이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잠시 개었던 비가 다시 내리는지 유리문이 울었다. 유리창 밖에선 사람들의 소리가 났지만 방 안에서 젊은 남녀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도 없는 것 같았다. 소나기에 땀이 차올랐다. 머리카락을 실컷 묶고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싸움에 진 오만한 수탉의 볕처럼 피를 철철 흘리며 그렇게 서 있었다. 그 후 30년 돌이켜보면이 모든 것이 순간이었다. 아무런 자취도 없이 젊음은 가고 아득함마저 기억이 없다. 한때는 그 아늑함이 그리워 문학이다 음악이다 찾아 헤맸지만 그 어디에도 내가 찾는 아늑함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화련의 수필 떠돌이에게 보내는 북소리의 한 대목이 여자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기럭지가 모자라는 이불을 덮고 누운 것 같아서 목을 감싸면 발이 나오고 발을 덮으면 목이 드러나는 그 서늘함이 평생의 그림자라니.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